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은 무효에 관한 기출문제 영상입니다.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6문제 정도 있거든요. 자, 1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23회 때 좀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이게 무효예요. 자, 왜냐하면, 저당권은 부동산과 지상권과 전세권에다만 설정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권리 중에서 지상권과 전세권에만 설정할 수 있고요. 다른 권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지역권에다 저당권 설정하는 계약은 무효죠. 1번이 답이에요. 2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이거는 무효는 아닙니다. 단속법규거든요.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 음식물 판매 행위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니까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체 계약, 이것도 답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중요하죠.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다만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이유는 유효해야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4번,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의 설정계약, 이것도 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상권에 대해서는 채장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기 때문에 구분지상권도 마찬가지인 거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5번,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 지분에 대해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이것도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효하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고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말 속에서는 자기 지분에다가도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자유롭다는 얘기고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무효인 것은 1번만 답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네요. 자, 2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자, 29회 작년도 문제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죠. 자,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유동적 유효라는 얘기니까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2번,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취소할 수 있죠. 사기니까요. 이것도 유동적 유효니까 취소할 수 없고요. 3번도 마찬가지죠.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적 유효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는 없어요. 5번도 보시면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니까 답이 될 수, 유동적 유효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 그럼 조건이 반사회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에 해당하는 것,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29회 작년도 문제네요.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예요. 주의하셔야 되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예,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유동적 무효는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유동적 무효죠.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 매매를 추인했어요. 자, 통정허위 표시는 추인하는 거 가능하고요.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거든요.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통정어휘 표시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과거로 소급하지 않아요. 따라 답은 3번이죠.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한 저당권이죠. 물론 이중매매 이중양도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저당권자는 선악 불문하고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무효가 되니까 4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자, 우리가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된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르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법대생끼리는 화장실 원칙,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된다. 이게 금반원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지가 스스로 팔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스스로 취소하는 게 가능합니다. 반대되는 언행이 허용이 돼요. 두 번째,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도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 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물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받는다.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따라서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지가 무효인 행위를 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유의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24회네요.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요. 과거로 소급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X고요. 답은 뭐가 되죠? 1번이 되는 거죠. 뭐가 빠져야 돼요? 요 처음부터란 말이 빠져야 되겠죠. 2번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맞는 질문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된 거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는 추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다시 한번요.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는 더 이상 추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무효인 법률행위로서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2번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의 추인도 허용된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네요. 4번 무효인 법률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까지 끊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죠? 왜 그러냐? 또 남의 물건을 팔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은 유효다. 이런 식으로 판시하거든요. 자, 이런 판례 기본 취지는 뭐예요?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연결한다는 거죠. 만약에 무효면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에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5번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이게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니까 3번처럼 추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래요.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그러면 유동적 무효죠. 다시 말하면 지금은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인데,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갑은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죠. 자, 왜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따라서 니은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고,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 이거죠. 디귿번,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또 하나 유효한 것이 뭐냐면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귿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리을번, 니은번 같은 수인데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도 없고 청구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리을번이 맞는 거죠. 따라서 기억 리을 해가지고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추인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 추인이 불가능한 경우잖아요. 꼭 기억해 두자고요.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요. 세 번째, 강행복구 위반의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추인할 수 없는 거. 자, 기억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요. 니은번,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본인이 추인하는 거 가능하고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실효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고요. 리을번, 통정허위 표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자, 디귿인데 불법 조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하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기억 디귿해서 몇 번이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치수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